원자력연구원에서 검증이 가능하다. 그래서 태양에서 매일 빛을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피면 태양빛이 이 손가락을 통과할 때 1초에 약 600억 개인가에 거의 1000억 개 정도의 입자가 지나가는데 몸을 통과하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거든요. 몸을 통과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방사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엑스레이 찍고 CT 찍으면 몸에 좋아요? 나쁘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다 통과하는데도 우리가 모르느냐? 나쁘지도 않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과학이 어느 정도 발전됐느냐? 30년 만에 저희가 대학 측에서 하는 얘기가 원자력연구원에서 태양에서 나와서 이 스페이스 이 안에 뉴트리노의 바다거든요. 뉴트리노가 꽉 차 있는데 태양에서 나와서 이 스페이스 안에 공간에 있는 뉴트리노의 양하고 제가 요 안에 가던 요 뉴트리노의 양하고를 비교해서 잴 수 있대요. 그만큼 과학이 발달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미국 대학에 말입니다. 한국 교수가 없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한국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우를 돈은 많이 줄 수가 있는데 연구를 하려면 자기가 먹고 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연구는 100억도 들고 200억도 들고 많이 듭니다. 기자재만 해도 뭐 1000억어치를 해가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연구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박사가 서울대학교 무슨 물리학과 너 누구다? 그럼 너 어느 선생한테서 배웠느냐? 누구 사살했느냐 이거죠. 누구 제자냐? 요거에 다 루트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왕따예요. 그래서 연구비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풍토가 미국에 있는 그 유능한 대학 교수들, 한국 사람들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전부 데려와가지고 하면 우리나라가 금방 발전할 텐데. 미국은 뭐 노벨상이 300개가 넘고 일본과 중국도 뭐 25개 이상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노벨상이 한 개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한국 사람 머리가 유대인보다도 더 좋다는데 그것은 사이언스냐, 그러니까 과학이냐 기술이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사이언스는 자기가 믿는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세상이 뭐를 존재하고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걸 밝혀내는 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그 과학은 돈이 안 됩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게 뉴트리노라는 게 있다. 이게 뭐 돈이 돼요? 이걸 알았다고. 근데 이걸 밝혀내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저 강원도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광산에 말입니다. 광산에. 비철금속 광산이죠. 석탄광 같은 거는 안 되고요. 딱딱한 쇠를 캐낸 광산에 물이 양색의 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뉴트리노를 검출하는 게 간단합니다. 태양빛이 여기 쪼이게 하는 겁니다. 태양빛이. 그렇게 하고 이제 사진을 찍고 관찰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수심 100m, 200m에 들어가면 전파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유럽의 그 억만장자들이 4,500m 밑에 대서양에 가라앉은 그 타이타닉호를 보러 갔다 다 죽었잖아요. 도대체 그 수조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모험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모험심 때문에 당대에 재벌도 됐고 그 모험심 때문에 또 죽은 거죠. 달나라에도 뭐 여러 나라에서 갔지 않습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뭐 그렇게 갔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달나라 이렇게 착륙은 안 했죠. 우리나라는 사람이. 네. 또는 화성에 지금 한 100만 명 정도를 이주하려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 계좌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주를 알고 있는 것보다도 바닷속을 우리가 더 모릅니다. 100m, 200m만 들어가도 통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1.5km 정도 되는 이런 데다가 땅속에다가 산에다가 이렇게 물을 집어넣고 햇빛을 받는 이유는 우리는 모르지만 수많은 별들이 수천조나 되는 별들에서 계속 전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뉴트리노가 온 것을 봅니다. 우리 몸을 다 통과하니까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아마 질량이 없을 거야. 그렇죠? 무게나 부피 이런 게 아마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질량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다뤄볼 수는 없지만 질량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 제가 처주에 얘기했죠. 질량을 가진 존재는 어떻다 그랬어요? 파도 움직임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그 뉴트리노가 태양에서 나와서 쭉 오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질량이 있구나. 질량이 있어야만 흔들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질량이 있다는 것만 밝혀낸 사람도 이제 노벨상을 받았고, 이제 노벨상을 4차례 5명의 학자가 받았습니다. 5년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노벨상, 마지막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일 나중에 받은 사람이 일본의 학자인데, 거기 논문에 보면 중요한 게 이제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물체를 통과하는데 느끼지 못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리내추레이션 에너지라고 번역하면 우리말로 하면 원형 복원 물질입니다. 원형 복원 에너지. 쉽게 설명하면 몸이 고장나기 전에 깨끗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를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설명을 안 했었는데 그 비밀을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요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모든 물질은 원자, 모든 게 기본이라는 게 아tom으로 되어 있습니다. 7번만 아니라 이런 물질, 어떤 물질, 이 사람의 몸뚱이에 모든 게 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게 원자를 제가 보통 뭐 1000억 분의 1mm 정도 되지만은 그냥 이만큼하게 원자를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원자 핵이 있습니다. 원자 핵. 그 핵 안에는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띄는 것이 그 미세한 1000억 분의 1mm 또는 1000조 분의 1mm 이렇게 작은 건데 이것을 띄는 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가 나오는지 그게 원자 폭탄이죠. 지금 극장에서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보다가 3시간 넘어서 지루해서 나오는데 내용을 알아서 그런지.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네. 보셨어요? 어떤 분이 보셨다고 했죠? 아 그러셨어요? 아니 영화 안 보고 텔레비 나왔어요. 아 텔레비 나왔어요. 아 그래도 정보를 받으셨으니까. 그 오펜하이머가 2차 대전이 너무 길어지고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그때 이제 원래 이게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건 독일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하고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원자폭탄을 만드는 나라가 전쟁이 있겠구나. 그 폭발력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핵을 띄는 겁니다 여기. 네. 그런데 오펜하이머라는 이 천재 물리학자가 일본에서 그 사람을 이제 대장으로 해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성공을 해서 리틀보이라는 조그만 소년이라는 원자폭탄을 4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2개를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2군데 떨어뜨려서 2군데 떨어져가지고 한 15km 밖에 안 되는데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전자가 있는 거죠. 전자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옛날의 이론은 전자가 여기를 이렇게 돌고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전자 구름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여기 어디쯤 전자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관찰을 하면 관찰을 하는 순간에만 나타나요. 관찰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관찰하는 순간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전자인데 이제까지는 전자가 제일 작은 입자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전자보다 훨씬 작은 게 지금 제가 얘기한 뉴트리노 중성미자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간단히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 잘 얘기를 안 했었는데 도대체 원형 복원 에너지가 뭐라는 거를 이제 다 식구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학계에서 다 인정해서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앞선 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의학에 접목해가지고. 근데 뭐냐면 뉴트리노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온 세상의 편만에 있잖아요. 그냥 태양에 우리는 태양의 산물이니까 태양에서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흐르는 물에다 발을 대고 앉아 있으면 물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렇듯이
그냥 태양에서 계속 나오니까 어때요? 계속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뉴트리노가. 그렇지만 계속 지나가니까 어때요? 이 안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계속 지나간다 하지만 그럼 지나가는 게 거기는 계속 지나가니까 있는 거죠. 예. 요 얘기가 교과서에 없어요. 전자하고 핵, 원자, 핵, 중성자, 양성자만 나오지 원자 안에 뉴트리노가 지나다니고 있다는 거가 없단 말입니다. 요게 바꾸려면 앞으로도 10년 걸려요.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제가 지금 친 부분 요게 제가 요 얘기는 해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구가 8개입니다. 99.999999936%가 빈 공간입니다. 다 빈 공간입니다. 이게 딱딱해 보이지만 다 빈 공간이에요. 왜? 이거를 만든 게 원자인데 원자가 속이 다 비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만 알았어요. 근데 과학이 조금 발전하니까 그럼 이 빈 공간이 도대체 왜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뉴트리노가 꽉 차 있는 겁니다. 뉴트리노뿐만은 아닐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서 영어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깜깜하다 그래서 다크라는 거예요. 다크의 에너지, 다크 매러, 암흑 물질 내지 암흑의 에너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원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5%밖에 안 됩니다. 95%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 거죠. 인문학적이나 철학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잖아요, 마음은 사실은. 예. 근데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게 더 소중하듯이 이게 안 보이지만 여기 뉴트리노가 꽉 차 있는데 꼭 뉴트리노뿐은 아니고 그것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데 뉴트리노는 이제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노벨상 4번 나왔고 앞으로도 노벨상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노벨상을 받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10번 정도 더 나올 것 같아요. 10번 정도 더 나오면 핵산이라는 것도 한 15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노벨 물리학상 받기 좋은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는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게 연구를 안 하는데 요새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잘 살게 됐어요. 우리는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보릿고개를 없애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국미공단을 만들고 부산이 정부 측에다가 중화공업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테크놀로지, 기술이에요. 과학, 사이언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술이 과학인 줄 아는데 기술은 기술이지 과학은 아니에요. 과학이 물론 밑바탕이 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과학은 논문을 써서 과학은 수식으로 표현해야 되고 없는 거를 새로 이거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죠. 이런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실증 물리학자들이 그걸 실험을 합니다. 실험해서 맞아야지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1년 내지 앞으로 노벨상 10번 더 받아야 되는데 뉴트리노를 가지고 상품을 한다? 먹는 상품은 없어요. 세계 이제 최초입니다. 근데 지금 한 달 전쯤에 뉴스 잘 보신 분은 우리 박사님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던데 독일에 있는 회사가 독일이 기지만 뉴트리노를 가지고 발전소를 만들어서 발전을 해서 한국에서 기술 제휴해서 그게 아주 고농축, 고에너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양광 또 태양열 이거보다는 뭐 수천 배, 수만 배 에너지가 세니까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미 뉴트리노를 가지고 발전하는 설비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들여와서 발전한다 하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벨상 10번 더 받기 전에 뉴트리노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발전 같은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게 너무 어쩌면 기술이 너무 앞서도 두드려 맞거든요. 기존에 있는 업체들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 측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태양에서 나오는 뉴트리노가 이 공간에 있느냐고 내가 이 안에 고정화 기술로 담아놓은 뉴트리노 양을 제발 분석하지 마.
나 오히려 겁난다. 나는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거 저 황소가 뒷걸음질하다 뒷발에 생쥐 하나 잡은 건데 이게 대박이 난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식약처에 우수한 것만 검증해갖고 뭘 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1차로 저희가 하는 게 이거를 이렇게 이걸 뿌린다든지 쥐고만 있어도 힘이 세지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이유나.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힘을 내는 기관이 어디죠? 세포마다 우리 육식 쪽에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힘이 나느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나노의 세포 속에 우리가 약 6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는데 뚱뚱한 사람은 100조 개까지도 됩니다. 서양 사람이 쓴 책에는 100조 개로 나와요. 왜냐하면 서양 놈들이 몸이 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 작은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몇 개가 들었냐면 2,000개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곱하면 1경 2,000개 정도의 발전소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예? 1조 2,000개의 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그래서 내가 소우주가 아니야. 내가 대우주예요. 우리 유전자를 일렬로 늘어서면 저 천왕성까지 갑니다. 우리 인간이 대우주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 중요한 거 가르쳐드릴게요. 이거는 인문학 내지 철학적인 의미인데 자기 아이덴티티를,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고 유일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물리학이나 천문학을 겸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면 이렇게 생각하죠. 이 세계는 여기 있었고 다 여기 이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느 날 또 태어났다가 내가 이제 100년 살고 죽었어. 그러면 나는 죽었고 세상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그걸 오늘 바꾸셔요. 내가 태어났을 때 세상도 태어난 거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는 거예요. 판단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없는 거예요. 사장님 돌아가시면 세상이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렇게 하고 사셔야 된다. 내가 왔다 그냥 가는 존재, 나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 이렇게 패배자로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주인공이에요. 우주는 하나라서 유니버스라는데 우리 연구해보니까 우주가 하나가 무진장이에요. 멀티버스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금 45억 년. 6,600만 년 정도 46억 년. 네. 태양계는 뭐 8개 행성이랑 우리 지구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앞으로 이제 과학이 좀 발달해서 옛날에는 50억 년 있으면 이제 태양이 없어질 거라는데 지금 이제 최신 기술로는 179억 년 정도를 더 태양이 핵융합을 할 수 있어요. 태양은 매일 수소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태양이 빛나게 하는 게 바로 뉴트리노예요. 중성자 베타 분계라는 건데 이제 중성자가 이제 양성자로 되는 거고 안정되게 하는 건데 그때마다 이제 2개씩 나오는데 그건 좀 어렵고 자관 이 뉴트리노라는 것이 있어야 태양이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기본 물질로 이 우리 공간에 다 차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어떤 스트레스나 또는 고풍물에 의하나 어떤 충격에 의해서 몸에서 빠져나가면 병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뉴트리노를 집어주니까 리내추레이션 에너지, 원형이 복원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고농도의 뉴트리노를 가지고 약을 들여서 여기에 있는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대구만 있어도 안 아프고 심지어는 약을 다 이걸 빼먹은 빈 봉지에서도 3개월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그 회사는 조그맣고 저는 이 개발한 사람은 6.25 때 태어나서 포스리에 놀래고 비행기 29소리에 놀래서 이제 생기다 말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못 되지만 우리 제품의 퀄리티만큼은 월드 베스트라 이거죠. only one. 하나밖에 없는 세계 제일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물리학, 우주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천문학을. 예,